민강유통 본사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경채는 사장실 안에서 주먹을 꽉 쥐며 선재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가 망령이 났어. 아니, 그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 여자를, 서리를 사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러나 그 속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선재는 그런 경채를 차분히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경채 사장님, 마음을 가라앉히셔야죠. 하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결정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시험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우리 모두가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낙제점. 경채는 치를 떨며 외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피눈물 쏟으며 버텼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고. 선재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속삭였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셔야죠. 가만히 앉아 모든 걸 빼앗기든지 아니면 끝까지 발버둥쳐서라도 지켜내든지. 그 시각 두식의 저택. 두식은 병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치매에 걸린 듯 연기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내가 치매 연기를 하는 동안 내 자식들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똑똑히 봤다. 나를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내 자리를, 내 재산을, 내 목숨보다 더 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피는 가졌지만 내 마음은 잃었다. 내가 만든 제국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결연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서리를 향하고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두식의 죽을 떠서 건네려 했다. 회장님, 이거라도 조금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그러나 그 순간 두식은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연기로 죽그릇을 들어올리더니 서리의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다. 꺄! 서리는 순식간에 흰죽에 젖었다. 놀란 가장부와 세리가 비명을 지르듯 달려왔다. 아버지, 아빠 뭐 하는 거야? 치매 걸린 거 맞는 거야? 세리는 눈에 눈물이 고여 중얼거렸다. 아빠 치매 걸린 거야? 가장부는 당황하며 서리를 부축했지만 서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두식의 눈빛은 잠깐 스쳤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자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임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섬광이 번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 미묘한 눈빛을 읽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지섭은 충격에 빠져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치매잖아. 설마 이제 회사도 못 맡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자 세리도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아빠 정말 치매 걸리신 거야? 연숙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서 서리에게 말했다. 만약 두식 회장이 진짜 치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계획이 전부 무너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 서리도 불안에 떨며 대답했다.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태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만에 하나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면요. 혹시 회장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면? 연숙의 눈이 번뜩였다. 부모란 그렇지. 닮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다가도 결국 내 모습을 닮아서 끔찍하다 느끼는 게 부모야. 두식 그 사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시각 경채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두식의 방에 들어섰다.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나한테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는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두식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입술 끝을 올렸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섬뜩한 미소였다. 그래, 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다 보인다, 경채야.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구나. 며칠 뒤 두식은 가족들과 서리를 자신의 집으로 모두 불러 모았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식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 집에서 밥 처먹고 내 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 내가 치매 걸렸다 생각하고 벌써 내 자리를 탐내고 있다구나. 그의 분노는 거침없었다. 유원장,
이제 필요 없다. 다 쓸모없어. 봐라.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유언장을 집어들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공중으로 흩어졌다. 모두가 숨을 삼킨 그 순간 두식은 단호히 선언했다. 이제 내 집은, 내 모든 건설과 피와 땀의 제국은 설이 이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순간 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여자한테 사장 자리를 넘기신다고요? 지섭도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다. 아버지가 경채 끌어내리고 그 여자를 앉힌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러자 두식은 천천히 일어나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 정신 누구보다 똑바로 박혀있다. 치매? 하. 내가 치매라 믿었느냐? 전부 연기였다. 너희가 어떤 자식인지 끝까지 시험해본 거다. 순간 모든 이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찢겨진 유언장의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고 모두의 시선은 두식에게 꽂혀 있었다. 경채는 몸을 덜덜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여자한테 다 넘기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떨렸지만 눈동자는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 경채야. 너는 노력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오직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지. 내가 회사를 이끌면 결국 민강유통은 탐욕에 잠식되어 무너질 것이다. 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르짖었다.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무너뜨릴 거라니 아버지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지섭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는 안 됩니다. 설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식도 아닌 여자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두식은 지섭을 노려보았다. 그래, 지섭아. 내 말대로 설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피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 내가 아들이라면서 평생 한 일이 뭐였느냐? 나를 기만하고 유언장을 조작할 국리나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 했지. 그런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지섭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아버지를 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설이는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두식을 바라봤다. 회장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두식은 단호하게 끊었다. 넌 적어도 나를 사람으로 존중했다. 내가 치매 환자처럼 연기할 때 내가 보여준 눈빛과 행동에서 나는 알았다. 너는 내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 집과 내 회사를 너에게 맡기겠다. 경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 돼, 안 돼.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차라리 지섭 오빠한테 주시든가. 저 여자만은 안 돼요. 그러자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우리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경채는 동생 세리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세리, 너까지 내 편을 안 들어. 내가 널 어떻게 챙겼는데 날 배신하는 거야?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배신이 아니야. 그냥 이제 무서워서 그래. 아버지, 그리고 언니 우리가 이대로 가면 다 망가질 것 같아. 그 순간 두식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래, 너희는 이미 망가졌다. 욕심에 눈이 멀어 아비를 버린 자식들. 내 곁에 두어도 더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설이에게 맡기겠다. 그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천둥 같은 선언을 이어갔다. 이제부터 설이를 민강유통의 사장으로 부르거라. 그래야 한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채는 오열하며 의자를 걷어찼고 지섭은 이를 갈며 나가버렸다. 세리는 울음을 삼키며 벽에 기대섰다. 설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식과 가족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날 밤 경채는 사장실로 돌아와 선재에게 이를 갈며 말했다. 아버지가 망령이 나도 단단히 났어.
서리를 사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그럼 전쟁이야. 내가 절대 용납 못해. 선재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겠군요. 서리가 사장 자리에 앉기 전에 끌어내리는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경채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반드시.